만약에 3단계 건너뛰고 4단계 셧다운이 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좀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에도 좀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2단계, 3단계, 좀 2.5단계 이런 상태에서 그 규제를 뒀었는데 4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규제를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이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녁 식사를 4명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이는 게 되는데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저녁 약속을 하는 게 사실상은 뭐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 것 같고요. 다중 이용 시설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는 영화관, 공연장, 학원, 그다음에 이발소, 미용실, 그다음에 백화점하고 마트도 여기 포함됩니다. 10시까지 그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클럽이나 나이트, 감성주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유흥업소라고 얘기하는 업소들은 사실상 집합이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또 많이 가게 되는 결혼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는데 50인 이상은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규제를 하겠지만 규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확산을 막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건데 규제는 적용하되 정부는 우선 백신 확보에 조금 더 지금 백신이 좀 주춤한 상황 아닙니까? 예. 거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은 이런 규제를 따른다 안 따른다 이런 거보다도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모임을 하지 말고 늘 마스크를 쓰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에 정부는요. 오늘쯤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야외 마스크를 벗게 하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사적 모임 제한도 푸는 것처럼 이런 조치들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도 오늘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방역적인 긴장감이 지나치게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드리고 아마 현재의 유행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이러한 메시지 전달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이제 좀 정치적으로도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게 7월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하려고 했다가 그리고 1차 백신 접종자에게 야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는 것도 검토했다가 정부가 또 이번에도 일찌감치 샴페인을 터뜨린 게 이런 확산세의 원인이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전문가들의 꼬장꼬장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말고 그런 의견을 듣고 사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금 우리도 유예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정치인들이 백신을 맞고 막 마스크를 벗고 막 이런 장면들을 보니까 우리도 이제 백신 맞으면서 이렇게 좀 유예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영업자의 경제 문제도 걱정이 되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사실은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꾸 완화를 해주고 싶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우리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하고 틀린 게 백신이 우리가 미처 확보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지점이 늘 걸리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나 아쉽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책임을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는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왜 전문가들이 중국 사람들 할 때 유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건 제한을 둬야 됩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정치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많이 안타까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문가 선생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냥 솔직하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에어컨은 다 문 닫고 지금 다 사실은 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솔직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그거는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는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호 교수님. 오세훈 시장이요. 오늘 지금 남아있는 백신을 정부가 애초 공지한 대로 택배하시는 분과 환경미화원에게 마칠 게 아니라
지금 젊은 층 위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2030에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에 동의하십니까? 일단 2030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한데요. 백신 접종을 하기에는 일단 백신 접종 양이 지금 현재 부족하고 그 2030이 지금 접종을 해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해서 2주까지 지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한 5주가 지나야지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 2030의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예방 접종보다는 우선 이분들이 많이 모이고 전파가 이루어지는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보다 좀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세가 증가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접종을 못 맞으신 60대 이상 어르신도 계시고 무엇보다 지금 50대 이상 장년층 같은 경우에 중증 환자 비율이 일주일 사이에 22명에서 48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50대에서 위중증 환자도 많아지고 20, 30대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한 1, 2주의 시차를 두고 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지금 고위험군, 취약군에 대한 또 감염 전파 위험성이 높은 이런 분들부터 접종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꽤 코로나에 대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았었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1,400만 명이 1차 접종을 받게 되면 전체 인구의 28%가 백신을 맞게 됩니다. 확진자 감소도 기대되는 등 방역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들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저랬었는데 일단 뭐 단언할 수는 없지만 4차 대유행 조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야당에서는 정부의 아니하고 무능한 방역 대책 아니냐 이렇게 꼬집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부터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이제 6인 8인 얘기도 하니까 우리도 친구들도 좀 만나자. 그리고 우리 같이 논설위원들도 좀 회식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4단계 얘기까지 나오니까 솔직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동안에 그 정부가 방역과 관련해서 낙관론을 얘기할 때마다 상황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문 대통령께서 여러 번 터널에 빛이 보인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그 전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정부는 너무 좀 낙관적으로 물론 이제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 자영업자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됩니다만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됐던 건지 오히려 그 오세훈 시장이나 그 경기도나 이런 그 수도권의 그 자치단체장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브레이크를 거는 상황이니까 예. 정부의 판단이 과연 적절했느냐. 그 청와대 마음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지율 조사를 하면은 어떤 조사에서든 문정권이 가장 잘하는 게 방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흔들리면 청와대도 굉장히 당혹스럽기는 하겠죠. 얼마 전에 월요일이죠. 대통령이 그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선거철인데 정치 중립하고 방역 등 민생에만 집중하자 이랬는데 과연 지금 정부가 민생에 집중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조금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확산세. 오늘은 또 1,000명을 넘을지 벌써부터 좀 여러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여기서 첫 번째 이슈 정리하겠습니다.